전쟁 양상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참 초조합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견고하게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2%, 코스닥도 1% 빠졌지만 삼성전자는 20만 원과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아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기반의 수급이 뒷받침됐습니다. 변동성 속에서도 증시 민감도는 여전히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구나 싶었는데요. 간밤 분위기를 보자면 미증시는 낙폭을 깊게 키웠던 오전장 대비로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영됐습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은 위기 안에서의 오늘도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부터 먼저 체크합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반등으로 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나스닥이 거의 다 낙폭을 만회하면서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크론은 빠졌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의 강세 움직임으로 플러스 전환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 이상의 강세로 꽤나 안정적인 지지력을 보여주고요. 현대차도 1% 가깝게 상승, 2차 전지 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 넘게 올라가며 코스닥보다는 지수단에 있는 대형주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함께 가네요. 바이오도 함께 상승세 이어지는 가운데 로봇주들 안에서도 현대무벡스, 클로봇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ABL 바이오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아주 강한 탄력은 아니고요. 간밤에도 미증시가 낙폭은 줄였지만 인플레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FOMC를 소화하고 나서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없을 수도 있다. 내년은 인상 아닐까 하는 우려감들이 대표 성장주인 바이오에는 투심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확실히 전쟁 우려는 하루 걸러서 다시금 좀 약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홀로 약세 움직임, 어제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두산 에너빌리티와 조선주의 강세도 이어집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인데요. 펄어비스 또 추가 하락이네요. 지금 4%의 약세 움직임, 오늘 어느 정도까지 저점을 지지해주느냐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SK 이터닉스, SK 오션 플랜트, 한화 솔루션, 태웅, 원전, 그리고 신재생, 전력기기까지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유가라든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관련 섹터들로 매기가 집중되는 듯한데요. 어제 거의 애프터 마켓에서 고점을 높였던 이터닉스와 CS윈드, 오션플랜트, 정규장까지 뜨거운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그럼 주요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핵 미사일 제조 능력을 상실했다면서 자신들의 마지막 공격으로 인해서 에너지 시설도 그리고 전쟁 군사 시설도 많은 부분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곧 일찍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막판 미증시 낙폭을 줄이는 데 일조했던 핵심 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의 천연가스가 최근 들어서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미국은 몰랐다곤 하지만요. 이 팩트는 우리가 체크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의 이 천연가스 대표 가스전을 공격하게 되면서 이란에서도 바로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등 맞대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 양상이 앞으로 에너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어제자로 새롭게 불씨가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어제 보여드렸지만 WTI나 미국의 천연가스는 그리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봐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는 카타르의 LNG 그리고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오히려 이쪽,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WTI가 아니라 브렌트유와 유럽 천연가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오전 거래에서는 다행히도 조금은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진정된 양상을 보여주며 이 멘트가 어느 정도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전쟁 확산 때문에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잇따라 이 상황을 굉장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그리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아시아의 타격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우리 쪽으로 그리고 유럽 쪽으로는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크로적으로 그리고 마이크로적으로 영향을 쭉 물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에너지 위기입니다. 카타르의 LNG 시설 중단이 이달 들어 있었고요. 간밤에는 지금 카타르, 한국과 그리고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계약을 맺어져 있는 LNG 장기 계약을 지금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쪽으로 정말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가스 가격이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해협 봉쇄로 인해서 사실상 천연가스가 원유보다 더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심심치 않게 지적하고 있고요. 카타르의 에너지 굉장히 수송량 측면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현재 17% 정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쪽으로부터요. 그렇게 되면서 복구까지 원래는 한 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어제 분위기로 추가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LNG 수출이 크게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이번 사태로 아시아 국가들이 카타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유럽의 이 가스 에너지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유럽 다양한 국가들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했었구나 라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지금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든지 호주 이렇게 LNG 수출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면서 그럼 수혜가 누구냐? 미국의 천연가스 그러니까 미국의 LNG 사업을 영위하는 이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ETF를 구성하면서 지금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올해 들어 추가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 대신증권에서 꼽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안보의 최대 수혜는 미국 그리고 미국의 LNG 사업이 될 거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시나리오 그러면 계속된다면 그리고 미국이 수혜를 받게 된다면 우리와 미국의 LNG 사업 연결고리가 있었던 쪽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나리오 안에서의 수혜가 기대되는 쪽.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주들 조업 절반 LNG에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운임 가격이 튀고 사이클이 흔들리게 된다면 오히려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고요. LNG 기자재 쪽으로는 미국의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LNG 터미널을 빠르게 지어야 돼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쪽으로 기대감 커지게 되고요. 더불어 대신증권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다소 먼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프로젝트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면 이번 이란 그리고 미국의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 받아가면서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 그리고 LNG 기자재 최근 들어 태강 성광밴드 강세 움직임 나왔고요. LNG 터미널과 관련된 SK가스 그리고 이를 짓는 삼성 ENA도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스전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7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8만 원 돌파 여부에 관심이 컸었는데요. 7만 4천 원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ENA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LNG 터미널과 관련된 핵심 종목은 아니지만 이를 짓는 쪽으로 증권사에서 주목하자라는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참고 필요합니다. 이어서 고유가의 나비 효과로 갑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쪽에서 LNG 시설 중단시키면서 그 나비 효과로 조금 전에 미국의 LNG 관련 종목들을 주목하자 말씀드렸는데요. 고유가의 나비 효과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쪽 신재생과 전력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동발 에너지 전쟁 격화될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쪽에서도 역시 중동 의존도가 너무나 높았던 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만의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의 리포트를 통하면 에너지 위기가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 안에서 신재생 정책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된다면서 그린 산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는 4가지예요. 이 정책 시나리오 4가지 꼭 기억해 보시고요. 첫 번째로는 수입 에너지원 대체제를 확보하는데 단기 정책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신재생 대표적으로 풍력, 태양광 설치량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건설 중인 전력망 조금 더 빠르게 완공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가능성, 그리고 R200이라든지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원스톱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SS도 빠르게 설치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게 된다면 태양광, 풍력, ESS, 2차 전지 변압기, 송배전까지 다시 힘 받아가면서 단기간이 아니라 긴 관점까지 보자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요. 기존 설비로 에너지 공급도 늘려야 돼라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가장 크게 수혜받는 쪽은 원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이용률 지금 기존 설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더 늘리자라는 측면이고요. 우리가 새롭게 미국과 손 잡아가면서 새롭게 건설하고 짓는 것에도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섹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수입선을 확보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카타르와 관련된 카타르 움직임 속에 미국 LNG와 손잡고 있는 LNG 관련주들이 기대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위기와 관련돼서 대안이 되고 있는 신재생 쪽까지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조금 전까지 올라오고 있는 리포트들 정서한 앵커가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네, 당일 리포트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전 가능성 그리고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프리장에서부터 기대감이 한 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위기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최근 KB증권에서 계속해서 하루 걸러 IT 투탑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재고는 바닥이지만 주문은 최대다라는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을 더 열어두며 목표 주가 3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 근거는 큰 틀 기존과 같았습니다.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재고 부족이 여전한데 주문은 최대치라며 여전한 공급자 우위를 강조했고요. 3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1주에서 2주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사실상 내년까지 완판된 것이다라고 추정했는데요. 현재 고객사들은 이미 2028년 공급 물량에 대한 선제적 수요 타진이 진행 중이라며 이를 반영해 1분기 영업이익 40조 원을 전망했고요. 전년 대비 무려 6배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서도 역시나 2% 상승력을 보인 만큼 모멘텀 반영해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대덕전자는 어떨까요? 하나증권의 보고서고요. 서버 기판 공급 가시화로 이 멀티플 리레이팅 근거가 확보됐다라며 목표가 11만 원 상향과 함께 26년 영업이익도 16%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1분기도 고수익성 패키지 기판 수요 호조로 인해서 풀 가동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단기 실적 이상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러한 전 제품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올 하반기 서버급 기판에 대한 공급을 기점으로 멀티플 리레이팅 근거를 확보했다라고 긍정적인 판단을 내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추론용 가속기형 기판 공급 시작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더 이뤄질 것이다라고 이 개선 기대를 더했고요. 과연 전일에도 8만 원대에 대한 뚫고 도전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흐름도 기대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지주사 SK에 대한 시선은 어떨지 오늘은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에 따른 재무적 효과가 결국에는 주가에도 반영될 것이다라며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TP 타깃 프라이스를 올렸습니다. 먼저 주요 자회사 업황 호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로 하이닉스 역시 기업 가치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유가 급등에 따른 정유 그리고 에너지 부분의 실적 개선 가능성, SK텔레콤도 이익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 이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또 시장의 우려 요소였던 이 순차 입금도 감소 추세라며 이 자사주 소각은 하락세로 그 당시에 반영을 했지만 결국은 주당 가치 상승과 ROE 개선 효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반영도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당일 리포트로 시장의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지금 예상호가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출발까지 12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TP는 꾸준히 높여가는 가운데 프리마켓에서 1% 이상 오른 삼성전자. 이를 반영한 오늘장 한번 기대를 해보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실적 잘 냈는데 참 억울하게도 정규장에서 찰실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피크아웃 우려 이야기도 있던데 이정호 팀장님, 어제 마이크론 시간에서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IT 투톱이 20만 원, 100만 원 지켰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마이크론 정규장 분위기랑 좀 다를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가? 실적 기대가 계속 반영될까요?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의 여파나 이런 부분 어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왜 떨어졌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금이 조금 더 강한 거 아니냐, 실적에 대한 예상치나 이런 부분은 시장보다 더욱더 높게 나와줬지만 투자금이 좀 과하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본다라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어제도 되게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네. 그때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벌써 달성을 했던 모습도 나왔고, 목표가를 조금 더 올리면서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부품 관련 기업들이 가장 먼저 1분기 실적 발표 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장비 관련주들은 증설이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온다고 본다면 그때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실적 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한 단계 조금 늦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 부품 관련주들은 실적과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MLB 기판과 PCB 기판 관련주인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도 충분히 바닥권이었던 부분이 이제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반도체 관련 소부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을 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더 올리면서 직전 고점인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는 소재 관련된 업종들도 조금 더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SNS텍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 2분기 다음부터는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이제는 EUV 블랭크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2분기부터는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SNS텍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장비 관련주들이 요즘 들어와서 정말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이슈 나오기 전에는 장비 관련주인 리노공업과 원익아이피스가 정말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왔다라고 본다면, 약간의 수급이 이제 한미반도체로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약간 재미없는 흐름세가 나오고 있지만, 장비 관련주들도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공장 증설이나 이런 얘기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키포인트를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은 빠졌는데 장비 쪽은 괜찮더라고요. 네. AMAT나 램리서치 가져와 주셨던 이 HPSP도 지금 고점 경신이 나와서 상승률 좋습니다. 이거는 계속 들고 가자는 의견으로 그럼 볼까요? HPS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블록딜 이슈를 다 잠재워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정말 회사가 좋은데 다른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못 보아줬던 모습세가 블록딜에 대한 이슈였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진짜 하실 말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종목 힌트 다 나왔습니다. 주목해서 오늘 개장 잠시 후에 의견 더 이어가 볼게요. 정태근 이사님, 유가 관련해서 지금 네.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기인가요? 아니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좀 중장기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는 부분들, 그 풍력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네.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SK 이터닉스라든지 CS 윈드 같은 종목들 그리고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3월달 이후에 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3월달 이후에 강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는 건 결국
이란발 중동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카타르 LNG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들까지 보태지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백 산단 지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이런 국내 뉴스도 있다 보니까 지정이 해외 됐군요. 쪽, 국내 쪽 이렇게 뉴스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시세가 좀 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란 사태가 마무리가 저는 이번 달 안으로 될 거라 좀 보고 있는데 되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제 유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도 과연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좀 부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미국 쪽 해상풍력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부 다 이제 부진대를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이 중단이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이제 아리백이란지 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단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섹터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개별 종목들 쪽으로는 그래도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태양광이라는 또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상승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SK 이터닉스 요것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요건 좀 가격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을 보냐면은 네. ESS 이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ESS.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SK가 아마존 웹서비스 포항 쪽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최근 신세계 같은 것들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전력 공급도 중요하겠지만 끊기지 않은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ESS에 대한 중요도도 올라갈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국내에서 이제 ESS 관련돼 가지고 민간 1위 기업인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추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시 매수 관점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네. sek터 전반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섹터 내에서 각기 이제 우주 태양광이라든지 ESS라든지 이런 모멘텀 있는 쪽 같은 경우는 개별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과 이터닉스가 공개됐는데 이번 주에만 60% 이터닉스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오늘도 15% 올라서 조정 줄까 이렇게 또 불안해지는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견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쪽도 여쭤보죠. 오늘 관심주를 정 이사님께서 그쪽에서 가져와 주셔서 간밤 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GTC 이후에 루멘텀, 코이런트 그렇게 이 엔비디아와 연결고리가 있는 광 모듈 그러니까 연결 쪽으로 키워드 있는 쪽이 계속 좋고요. 이쪽 ETF가 이제 31일에 삼성 자산운용에서도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오늘 관심주는 어떤 매력도로 뽑아오셨습니까? 일단 TMC를 준비한 부분이 광 케이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TMC 같은 경우에 작년에 텍사스 공장이 건립이 되고 돌아가고 있는데 텍사스 공장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광 케이블 그리고 함정, 그리고 원전 프로젝트를 잡기 위해서 미국의 현지 범위를 설립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시발점이 이제 암페놀 쪽으로 이제 광통신 케이블을 초도 공급하게 되면서 일단은 이제 출발을 좀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광 케이블 초도 공급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마누가란지 마스가 쪽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선박용 케이블이 전체 매출이 4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조선 쪽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하고 필리조선소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 봤을 때 마누가 프로젝트에 수혜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전 쪽도 바라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형 광 케이블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도 이제 단연간 공급 계획을 이제 체결했는데 지금 이제 이 회사가 두산 에너비 쪽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북미 쪽의 SMR이란지 그리고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현재 텍사스 법인을 만들게 되면서 목표했었던 3대 목표, 광 케이블, 마누가, 마스가 이거를 다 공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력도 때문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TMC를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예상 호가가 이게 좀 제가 갈 너무 거라고 강하네요. 생각했거든요. 호가 13% 급등으로 이제 출발이 예상이 돼서 22,000원. 그래서 조금 얼마 잡아오셨었는데요? 목표가는 23,500원 잡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 호가가 22,200원 정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살짝 조금 아쉽네요. 지금 생각했던 목표가 거의 근접한 시가라서 일단은 이제 개장하고 난 다음에 혹시 가격 조정 나오게 되면 그때 네. 다시 또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좀 가격 전략은 본장 열리고 봐야겠습니다. 23,000원을 TP로 잡아주셨었는데 지금 22,000원까지 올라와서 좀 굉장히 뜨거울 거로 보이네요. 이야기 좀 더 후에 이어가죠. 지금 원전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이정우 팀장님, 원전은 뭐 아까 정 이사님께서 신재생 유가 꺾이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전 기세는 어때요? 지금 다 가는데요? 대우건설, 오르비텍 어떤가요? 원전주들은 이제는 건설주에서 이제 확장이 계속적으로 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원전 관련주였던 뭐 부품 관련주였던 회사들보다는 네. 뭐 대우건설을 필두로 이제는 GS건설, DLENC까지도 더욱더 확장이 되는 모습. 현대건설은 묵직하게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원전 관련주는 대미투자 이제 관련해가지고 제일 먼저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유가가 오르면서 뭐 대체에너지 섹터나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 원전은 그 전부터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부분도 다 좋지만 네. 원전이 대미투자에 관련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초점을 더 가지고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눌려왔던 부분이 다들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체해놓은 섹터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수요 약세 출발 예상됐는데 상승으로 돌립니다. 기분 좋게 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